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한데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 기업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최재혁 사회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요. 문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제목 좋죠. 썸머리 부제목 보니까 이재명 영장 청구되자 야당 정적 제거용 수사 주장. 그러나 수사는 문검찰이 시작. 당시 배임 주범됐던 유동규 나무과 뒤늦게 자백. 쌍방울 사건에서 폭로 나와도 그때마다 조작 주장할 텐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 4,895억 원 배임 대장동 사건, 133억 뇌물 성남 FC 사건을 포함해 5가지였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스피커 역할을 해온 외곽의 인사들은 이제 전쟁, 촛불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공세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려고 검찰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정신무장시켜왔다. 이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골자는 김만배, 남욱동 민간업자들은 7,886억 원을 챙겼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1,830억 원밖에 못 챙겼느냐는 것이다. 양자의 유착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는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로 나뉜다. 전자는 문재인 검찰이,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담당했다. 등장인물은 같은데 결과는 천양지차다.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태현 중앙지검 4차장이 지휘했던 대선 이전 수사에서 검찰은 정진상, 김용 근처에도 못 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유동규 성남도계공 본부장을 배임죄의 정점에 놓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기소하는 걸로 일단락했다. 거기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덧붙여졌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 원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유동규 씨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당시 한 법조인은 차라리 유동규 혐의에서 배임을 빼든지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라는 결론을 누가 수긍하겠느냐라며 이재명 대선 승리에 베팅한 검찰 상층부가 대선 여론 무마용으로 일단 배임을 넣고 본 것이라고 했었다. 예측은 빗나갔고 유동규 씨부터 문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검찰이 그린 그림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남욱 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자들도 돌아섰다. 이들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와의 유착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진상, 김용에게 줬다고 그들이 진술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12억 원이 넘는다. 녹취록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 혐의도 그들의 진술로 구체화됐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는 급조된 게 아니다. 문재인 검찰이 시작했으며 덮을 수도 없고 묻고 가기도 어려운 양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배임이라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 유동규 씨를 몰아넣은 것은 문재인 검찰이었다. 정적을 죽이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개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그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을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몰고 갔다. 이 대표 구속
영장 청구서는 173쪽이다. 4,895억 원의 배임, 130억 원 제3자 뇌물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히 적혔다고 한다. 이 대표 측도 천문학적 금액에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영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7일, 28일쯤 잡혀있다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이 부결시킬 걸로 예상된다. 정의당마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사와 다퉈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전공법을 택하기보다는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방북을 추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함께 움직였던 이화영 씨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나와 김 전 회장은 격앙된 상태라고 한다. 쌍방울 사태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온다면 그때도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주장할 텐가? 이렇게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이 조선 칼럼에서 썼는데요. 잘 정리했죠? 문재인이 이재명 제거하려고 대장동 수사했다는 거냐? 왜냐하면 그때부터 수사가 이루어졌고 물론 부실 수사였지만 그때부터 수사하던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보강 수사를 한 거고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기소하고 체포영장 청구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단은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거고 그거를 끄집어낸 거는 문재인 정권 때 김호수 검찰총장, 문재인의 완전히 애완견, 이정수 중앙지검장, 문재인의 완전 애완견, 그리고 박범계, 추미애 등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못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권 박탈시켜버렸잖아요. 그럴 때 부실 수사로 올린 거예요. 그거를 정권 바뀌니까 보강 수사한 거죠. 자, 여기서 관련된 만평 하나 더 소개해줘. 저는 자유일보의 만평을 좋아하는데요. 차명진이 있고 스프링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두 분이 만평을 쓰는데 오늘은 스프링 레볼루션의 만평 소개하는데요. 제목이 콩밥 먹으러 가는 날. 구치소에 이재명이 들어가는 등판 뒤에는 배임, 뇌물의 왕 이렇게 써 있고요. 카미라는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개딸들이 울고 있는데 개딸이 아니라 이제 개 아줌마, 개 할머니들이죠. 연세 드신 분들. 구치소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고요. 콩밥 먹으러 가는 날 물어봤자 소용없다. 민주당 그때는 늦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그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 콩이 좋답니다. 콩, 두부 이런 게 좋대요. 그래서 이재명 씨는 그 몸 관리 좀 해야 되겠어. 그동안에 돈을 많이 이리저리 짱방군 돈으로 또 법카드까지 써가면서 좀 많이 쳐드셨잖아요. 좋은 거 많이 쳐드셨지. 밤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동맥경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검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까지 받았잖아. 원래 스트레스는요, 죄 많이 진 사람이 많이 받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았지 또 이리저리 또 처먹은 건 또 엄청 처먹었지. 그러니까 이참에 거기 가서 콩밥 먹으면서 거기 가면 들어가면 술도 못 먹잖아. 몸 관리 요양한다고 치고 11년 일했는데 아마 11년에 이제 또 추가되잖아요. 추가하면 거기 11년에 한 절반 정도 추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1년에 한 17년 정도 되겠네요. 17년 받으면 구형이 17년 때리면 아마 그거 절반 깎아줘도 7, 8년은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7, 8년 동안에 저 콩밥 드시면서 존댓말 써드릴게. 콩밥 드시면서 그 안에서 운동도 하고 거긴 술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왕 벌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딱 내려간대. 형무소 간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좀 면회 갔잖아요. 강용석이도 그렇고 변희재도 그렇고 면회 가보면 얼굴들이 좋아. 그래서 술 안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따박따박 콩밥 300개 나오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락 졌잖아. 이게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까 검찰 조사받으면서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일단 땅땅땅 치고 감옥 가면 그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야, 얼굴빛이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저 이재명 씨
요즘 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아. 눈알빛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가세 콩밥 드시면서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저 운동도 좀 하시고 저 건강관리 하시고. 야, 이번에 그 쌍방울에서 또 터져요. 이번에 체포영장 부결시켜도 쌍방울 거나 할 수 없어. 야, 김성태하고 이화영하고 사자 대질신문 했는데요. 김성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20년을 형님 동생 이화영하고 했는데 이화영이 자기한테 존댓말 하는 거에 엄청 화가 났대요. 그러면서 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섭다. 무서움을 느꼈대요. 아니 20년간 형 동생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일을 꾸미고 했는데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엄청 북한에 보내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회장님 하면서 존댓말 쓰는데 검사 앞에서 무섭더래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배신감이 강하게 느꼈다. 원래 이 김성태는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으로 한대요. 한 살이라도 어리면 그냥 동생으로 먹어버리고 그런 거는 또 아주 민감하게 잘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4년부터 알게 됐거든요. 이화영하고 김성태가.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20년 한 거죠. 그런데 이화영인 63년생이고 김성태는 68년생이니까 5살 차이야. 한 살만 많아도 형이라고 하는데 5살 차이니까 뭐 형 동생 그동안에 20년 동안 했어요. 화영이 형 뭐 이러고 성태야 이러면서 이걸 모살 꾸민 거 아니야 성태야. 야, 이거 하면 너는 막 완전 삼성 현대급 재벌 될 수 있어. 야, 북한의 회토리 우라늄 네가 그냥 다 독점이 되고 야,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되면 너는 이거 말고도 사업 그냥 우리나라 거 싹 쓰지에. 이재명 성질 알지? 우리가 그냥 다 끝내주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사랑에서 술 처먹고 돈이 오가고 북한에도 송금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검사 앞에서 대질신문 하는데 이화영이가 아이고 김 회장님. 아, 회장님께서 이러니까 야, 이 화영이 형이 요 개 시베리아 새끼 이거 우와, 이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질신문 마치고 이런 말을 했대요.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이렇게 반복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쌍방울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거래니 경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대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쌍방울이 어떻게 김성태가 조폭 출신인데 어떻게 알아서 북한에 김영철이하고 라인을 잡아서 거기 돈을 보내고 그래. 야, 그런데요, 휴대전화 6대 비밀번호 풀었답니다. 그 수행비서 있잖아요. 박모 씨, 여기가 대포폰 포함해서 6대 전화를 잡았는데 요거 비밀번호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 이제. 이재명 끝내고 거기에 보면 통화 내역이라든가 문자 이런 게 다 나오지. 그리고 그 2대는 그 가운데서 김성태 회장이 4대는 그 수행비서가 각각 사용했던 전화기거든요. 그럼 김성태가 사용한 전화기 2대, 대포폰입니다. 4대는 그 수행비서가 받아가지고 바꿔준 거,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야, 이제. 끝났어. 그런데 이 수행비서 박 씨가 김성태가 태국에서 붙잡히니까 김성태 소지품까지 가지고 캄보디아로 튀었죠. 캄보디아로 튀는 도중에 현지에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잡히니까 김성태가 야, 다 불어버려 그냥. 이것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 없어. 우리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야, 불어버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재명은 양쪽에 쫓겨요. 검찰에 쫓기고 이미 다 막다른 골목에 왔고 조폭에도 쫓겨. 영화 있죠, 왜? 영화 그 악인전인가? 악인전에 그 악인이 마동석한테도 쫓기고 조폭에 경찰한테도 쫓겨. 그 둘이 나중에 콜라보를 해요. 마동석하고 경찰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 진짜 악인을 잡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조폭 김성태 팀과 검찰이 합동작전으로 밀어붙여서 악인 이재명을 잡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 야, 이거 뱀 눈 뜨는 거 봐. 이 스트레스 어떡할 거야. 아유, 건강 생각해요. 가서 좀 콩밥 좀 드시고 이제. 콩밥에는 안악내, 이거 안악내가 아니구나. 안악내도 2사람 있던데 김현지, 배소연 거기도 조사한다고 그러던데 거기 또 뭘 콩밥을 맬까? 안악내가 뭘 맬지 사요나라입니다. 콩밥 드세요. 저도 콩밥 먹으러 갈게요. 건강하게. 아니 감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요 밥에 그냥 쌀밥을 안 해. 콩 넣고 뭐 넣고 잡곡밥 그 밥 먹으러 간다는 거야. 콩밥. 자 콩밥 화이팅.